얘들아, 이런 기사 본 적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최근 국내 여론이 굉장히 뜨거워. 나도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정확한 자료를 찾기 힘들더라고. 왜 다들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거야? 그래서 윕스가 교수님과 함께 지금까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정리해봤어.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정동욱 교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 오염수는 대체 뭐지? 하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죠. 지금부터 12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이라는 아주 막대한 지진이 왔습니다. 그런 지진 때문에 해일이 발생해가지고 그 해일로 인해가지고 후쿠시마 지역에 있던 4개의 원자로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 침수가 되는 바람에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인 원자로가 녹았습니다. 해결료가 녹고 해결료를 갖다가 감싸고 있는 원자로 용무도 녹아서 그것이 이제 원자로 바깥으로 나왔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후쿠시마 지역에 있던 그 바다로 흘러가는 그 지하수가 그 원자로의 밑에를 지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베이스맷 그걸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 지하수가 그 해결료를 갖다가 거쳐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자력 발전 기술을 알아야 해. 원자력 발전은 기본적으로 핵 분열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원자로가 물을 데워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가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지. 하지만 여기서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날 때 열만 발생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방사성 핵종들이 생성돼. 이때 발생한 방사성 핵종들은 방사선을 방출해 우리 인체의 세포를 파괴하지. 근데 핵분열을 갖다 일으키게 되면 거기는 아주 다양한, 매우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 핵종이 나옵니다. 불행하게도 후쿠시마 사고 때는 그 해결료 봉을 해결료를 감싸고 있는 그 클레드, 그 피복제가 녹아버렸습니다. 녹으니까 거기 있는 핵물질들이 누출됐죠. 누출된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지하수가 지나가니까 그 지하수에 그런 핵물질들이 용해돼가지고 나와서 냉각수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핵종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원자로는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통해 여러 방사성 핵종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지만 녹아내린 원자로는 막아내지 못했지. 녹아내린 원자로와 접촉하여 여러 방사성 핵종들이 지하수에 녹아나게 됐어. 또한 녹아내린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 역시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어. 이 냉각수 역시 녹아버린 원자로와 접촉했고 다양한 방사성 핵종들이 녹아있지. 일본 정부가 방류하겠다고 밝힌 오염수는 이 방사성 핵종들이 용해된 냉각수와 지하수야.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과정을 알아보자. 지하수가 그걸 거쳐가지고 바다로 흘러가게 된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오염수가 되는데 그걸 바다로 그냥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그 오염수를 갖다 나오는 걸 갖다가 집수해가지고 그걸 후쿠시마에 있는 그 부지에다가 저장 탱크를 둬서 그걸 계속 담아줬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이제 그쪽 부지에다가 그 탱크를 갖다가 증설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는 태평양에 방류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녹아버린 원자로와 접촉한 지하수를 2번의 처리 후에 태평양에 방류하려고 해. 첫 번째로 알프스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이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는 필터를 이용해서 오염수 내 62종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어. 하지만 알프스를 거쳐도 오염수 내에는 삼중수소라는 물질이 남아있어. 삼중수소, 이건 대체 뭐지? 수소는 원래 그 안에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양성자 안에다가 중성자가 하나 더 붙게 되면 중수소가 됩니다. 중수소되고 거기에 중성자가 2개 붙게 되면 이른바 삼중수소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물성이 그 수소하고 똑같아요. 삼중수하고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물 분자 형태가 되는데 그거는 통상의 물 분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필터해가지고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 삼중수소에서 민감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물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게 되면은 몸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른바 체내 피폭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삼중수소에 대해서 이거 좀 더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알프스를 통해 처리된 오염수를 수조로 옮긴 후에 2번째 정화 과정을 진행한다고 해. 이 수조에서 알프스를 통해 처리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 삼중수소의 농도를 낮추는 거지. 이렇게 2번째 정화 과정까지 마치면 최종적으로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방류돼.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7월 22일,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어.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강하게 반발했고,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어. 그 이후 이 사건은 잠잠해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국내를 뜨겁게 달군 건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부터야.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 호의적인 발언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됐거든. 그 이후부터 국내 언론은 오염수 방류 문제로 뜨거웠지. 현재 오염수를 마실 수 있냐 없냐와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아. 하지만 우리는 팩트만 짚고 넘어가 보자고. IAEA는 7월 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어.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방류 계획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해.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의 방류 계획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검토팀을 꾸려 조사했지. 올해 7월 7일, 2년 전부터 진행된 조사 결과가 담긴 한국 정부의 자체 보고서가 발표됐어. 한국 정부의 보고서 역시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고 밝혔지. IAEA의 방류 적합 평가를 받은 일본은 8월 22일 방류 시작 시기를 발표했어. 그리고 8월 24일부터 일본은 후쿠시마 앞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지.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했고, 이에 반해 미국은 지지하는 입장이야. 그리고 한국 정부는 명확한 찬반 의견을 내지 않고 있어. 정부는 IAEA 그리고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 그런데 왜 모니터링이 필요하냐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안심과 안전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안전이라는 것은 말이죠. 과학적 기준을 갖고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을 갖고서 이거보다 과하면은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위험한데? 그러니까 낮춰. 그래야지만이 안전이죠. 그건 과학적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안심은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만족해서 안전하지만은 우리 국민 누구나 그것이 정말 안전할까? 혹시라도 어떻게 되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심을 갖다 지켜주는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초점을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어. 현재까지 수산물 오염이나 삼중수소 농도의 유의미한 증가는 없다고 해.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진행 사항들을 모두 알아봤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인체에 무해한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정당한지, 한국 정부의 외교는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개개인들의 몫이야. 교수님이 알려주는 시사 이슈,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 교수님과 함께 팩트를 짚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날 찾아줘.